예, 안녕하세요. 더머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토피에 식염수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아토피에 식염수를 써보았습니다. 실험이라고 해놨죠. 한번 영상 보시죠. 오늘자 더머브 특허물질 임상이고요. 아토피 환자죠, 전형적인. 더머브 특허물질을 복용도 하고 주입도 하고 뭐 하는 사례입니다. 치료 자체는 웬만큼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아토피는 이 유병 기간에 비례해서 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는 하루아침에 낫는 질환은 아니죠. 치료 자체는 뭐 잘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할 뿐이지 개선은 웬만큼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식염수패 효과 있나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아토피 뭐 가르쳐 주니까 안 와요라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좀 까봤는데요. 식염수팩이 영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식염수팩 효과 있냐고 뭐 아토피에 그나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써보니까 어떠냐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은 워낙 뭐 효과 있는 게 드물다 보니까 뭐 식염수팩이라도 잡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심정은 제가 10분 이해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식염수팩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미 이걸 가지고 해본 논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논문을 들고 왔는데 이제 외국 논문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식염수를 뭐 셀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생리 식염수를 노말 셀라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직접 식염수 팩 같은 걸로 해본 논문은 없더라고요. 이거를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섞어서 약물을 희석시켜서 주사하는 용도로는 논문이 좀 있는데 이거 직접 환부에 팩을 하는 종류의 이런 논문을 제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그런 논문 찾아서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거 가지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논문밖에 없는데 일단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확인해 보니까. 근데 요 실험의 개요 및 한계가 있는데 이제 아토피성 피부를 지닌 대상자한테 이제 생리 식염수, 쑥 추출물, 피지오겔을 피부 관리 물질로 사용을 해봤다는 거죠. 피지량, 수분량, 홍반, 멜라닌, 뭐 경표피, 수분 손실량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본 거죠. 이 실험이 좀 N수가 적어요.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고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대상이 기존의 아토피를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약을 어떤 거를 썼는지, 그리고 약물을 중지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가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언급은 없이 그냥 현재 치료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상을 잡았거든요. 요거는 논문 쓰는 과정에서 이 모집단을 모집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됐으면은 뭐 훨씬 더 좀 정확했겠지만 이 약물을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오래 한 경우에는 이게 증상이 가만히 있어도 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품인 피지오겔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가 또 조금 아쉬운 게 피지오겔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피지오겔에 알러젠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지오겔을 사용한 걸로는 제대로 된 비교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조 회사에서는 이런 실험이나 이런 논문 뭐 의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제가 저희 병원 제품 가지고 논문을 안 쓰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입니다. 피지오겔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생리 식염수만 잘 보면은 되겠죠. 처치 및 관리 횟수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의 피지량, 수분량, 홍반, 멜라닌, 경표피, 수분 손실량 요거를 측정을 한 거죠. 피부 pH랑 이 피부 pH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 실험 해석에서는 뺐습니다. 아토피 피부의 피지량을 봤을 때 피지량은 요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아토피 환자들이 피지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세라마이드 같은 게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의 피지량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식염수와 쑥 추출물을 사용하여 관리하실 때는 감소됐는데 이제 피지오겔을 사용해서 관리했을 때는 증가 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 이 생리식염수나 쑥 추출물이 뭐 이제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걸로 관리를 했을 때 그냥 빨리
날아간 거죠. 이제 피지 같은 게 좀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피지오겔은 아무래도 크림 성상이니까 피지량이 뭐 유지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수분량은 이제 피지오겔로 했을 때 증가했다고 합니다. 쑥 추출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생리식염수로 했을 때는 거의 미미하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뺐죠. 이제 피부의 홍반지수 이제 썼을 때 조금 붉어지는 증상이 이제 생리식염수와 피지오겔로 했을 때 좀 감소가 됐다는 거죠. 쑥 추출물로 관리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라인이다 보니까 미미하게 뭐 좋아지거나 증상이 그대로이거나 뭐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멜라닌 지수 같은 경우에 생리식염수로 관리했을 때는 변화가 없죠. 당연히 변화가 없죠. 원래 이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제 쑥 추출물이나 피지오겔로 관리했을 때는 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주는 게 특별히 미백 효과가 있는 물질이 아니면은 약간이라도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색소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멜라닌이 늘어나는 게 에이징이다 보니까, 노화의 현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검증되고 입증된 물질이 아니면은 굳이 태닝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내가 얼굴이 하얘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바르거나 미백 물질만, 딱 입증된 물질만 바르는 게 낫습니다. 피부의 경표피 수분 손실량, 요거는 이제 생리식염수로 관리를 했을 때 크게 증가됐다는 거죠. 보통 간지러운 증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쑥 추출물이나 피지오겔로 관리를 했을 때는 약간 증가했다는 거죠. 본래 생리적인 피지 조성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흔들기 때문에 이 피부의 수분 손실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이 수분 손실량을 생각했을 때는. 생리식염수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피지량이 감소해요. 수분 손실량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토피에 뭐 그렇게 좋다라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피지량이 감소하고 그 수분 손실량이 늘어나면 간지러운 증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수분량 변화는 미미하니까 요거는 뭐 빼고, 홍반지수가 약간 감소하는 게 있거든요. 그 논문에서 제가 요거 차트를 갖고 왔는데, 생리식염수 요 파란 라인인데 약간 줄어요. 약간 주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약간 줄거든요, 홍반 지수가. 그래서 요 정도 홍반 줄이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8회차 됐을 때는 거의 처음이랑 비슷하게 홍반이 돌아오는데, 이거를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사다가 매일 밤 팩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피지량이 줄어들고 이제 수분 손실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간지러워지는데 이거를 꼭 굳이 해야 되나?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게 생리식염수 자체로 크게 낫기가 힘들다고. 생리식염수가 그 자체로 어떤 양리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국 논문에서도 좀 스테로이드를 뭐 섞어서 쓰는 정도의 기능 말고 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논문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은 생리식염수 크게 효과 없고, 그거 쓴다고 해서 아토피가 낫지도 않고, 여기에 좀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